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입니다. 6월 9일 수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저도 나가서 한 2시간 반가량 정도 같이 함께 취재를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관련한 소식과 오늘 주요 뉴스 먼저 헤드라인 뭐가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그동안 좀 여러 얘기가 나왔고 예상대로 첫 트래블 버블 체결이 싱가포르랑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정도쯤에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취재 결과 좀 거의 확정적으로 싱가포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 확정을 지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업계 손실보상법을 위한 마지막 절규에 있었고요. 태국이 7월 1일부터 푸켓 개방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재확인했다는 메시지 뉴스가 들어와 있고요. 자, 5월 아트바젤 때문에 홍콩이 이제 시각적인 것들을, 시각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6월 홍콩은 또 미각, 이번에는 미각을 한번 제대로 느껴볼 차례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 텍스트 뉴스에서 보내드리겠고, 하나투어가 국내 여행 기획전을 선보였고요. 한국관광공사가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곳 선정했고요. 남해군이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제주항공은요, LG CNS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거죠. J-스타트업 참여기업 선정해서 지원금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에어부산이 국내선 특가 항공권 이벤트, 그 다음에 서울 드래곤시티가 식음료 결합 객실 패키지 출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6월 9일 수요일자 순서 첫 소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트래블 버블 국가로 싱가포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근데 현재까지로선 9일 한국과 첫 트래블 버블을 체결할 국가로 싱가포르를 확정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요, 이어서 계속 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경우 백신 접종 이력이 없어도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입출국이 자유로운 시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백신을 접종했으면 어느 나라를 갔다 왔든지 국내에 귀국을 할 경우는 자가격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백신 접종을 안 했으면 자가격리는 해야 되긴 하지만, 근데 아무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지금 국경을 열고 자가격리를 어쨌든 없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문을 열고 있는데, 트래블 버블 체결한다는 얘기가 언제 나오는데 이제 좀 한다는 게 너무 좀 늦어요. 늦었고, 그리고 이번 싱가포르와의 트래블 버블은 싱가포르에서 먼저 제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 본 결과입니다. 하지만 괌, 사이판, 하와이 등 주요 휴양지와의 트래블 버블 우선 체결을 기대했었는데 요게 이제 아쉬움의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가 나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싱가포르니까 이런 휴양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가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 제가 그 통계를 봤더니 연평균 한 20만 명 정도 아웃바운드 실적이 나왔어요. 한국인이 한 연평균 20만 명 정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남아 휴양지나 또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싱가포르. 근데 왜 싱가포르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방역에 관련한 것들이 좀 우선시 됐겠죠. 그래서 싱가포르인데,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또 왕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측면도 고려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왕이면 좀 왕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처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싱가포르 왕래 숫자가 그렇게 없는데 왜 싱가포르랑 먼저 했는지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네요. 그죠?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할 때 뭐 외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방역이 중요하겠지, 현 상황에서. 그렇지만
단 한 명의 여행 관계자, 여행업계 관계자라도 참석을 시켜서 확정을 짓는데 이 얘기를 들어봤으면 싱가포르를 과연 정했을까? 그리고 싱가포르 연평균 20만 명밖에 안 가는데 싱가포르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색내기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죠? 요 부분은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또 조금 들었던 얘기인데,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트래블 버블이라는 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부분만 좀 열어달라, 뭐 이런 요청도 있었던 걸로 전해지긴 해요. 뭐, 그건 사실관계가 지금 뭐 명확하게 제가 뭐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서, 근데 아무튼 들려오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는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허락을 해주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상호주의에 이런 것도 다 입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뒷얘기인데, 예.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여행업협회와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비대협이죠.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사당에 또 모였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오히려 이런 시위도 겨울이 난 것 같아. 더울 바에는 추운 게 나은 것 같아. 아우, 더우니까 햇빛이 바로 내리쬐니까 사람이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또 피켓 시위. 오늘 왜냐? 오늘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손실보상 관련 소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당과 야당 간의 이견 차이로 인해서 뭐 커다란 진전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제가 피켓 시위를 저도 갔다 왔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거기 피켓 시위에 참여한 분들, 피켓을 직접 그 떼약볕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일단 백신을 우선적으로 맞아야 될 지금 이미 맞았던 연령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령층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들 하나하나,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말고 그분들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먹고 살 만큼은,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벌어놔서 노후에도 큰 지장은 없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면면을. 근데 그분들이 아무튼 업계와 또 일종의 후배들을 위해서 피켓을 들고 이 대 앞에서 나오신 거라고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연세가 연로하신 60 정도의 나이가 아니라 70 이상 되시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피켓을 들고 계셨더라고요. 예. 60 이하, 50 이하는 없었습니다, 연령대가. 예, 뭐 연령대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비대업 쪽에서는 있었지만, 처음에 오전에는 이제 카타 중심의 특별위원회 소속 관계자분들이 나오신 건데,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종의 아무튼 저도 젊은 층에 속한다고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반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젊은 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 보이더라고요. 예, 70 되신 분들이 피켓을 그 떼학볕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참 글쎄, 아무튼 5만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카타르는요, 여행업생들을 위해서 여행업 피해 보상이 포함되는 손실보상법 제정,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여행업 생존 지원, 신속한 백신 접종으로 여행 산업 복원,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의 4가지 사항을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했고요. 오창희 카타 회장은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이 없으면 여행사 대표들은 폐업할 수밖에 없다.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여행업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달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 받지 못해서 다시금 면담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김부겸 국무총리님, 제발 좀 한번 만나주세요. 뭐 이렇게 어려워요. 국회의원 하실 때 이렇게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 건 바쁘신 줄 아는데, 지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되시는 분, 우리 여행업계 좀 만나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런 일 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예. 다음 소식입니다. 태국관광청이 최근 관광업계 전문가들에게 푸켓 샌드박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될 것을 재확인하고 나섰습니다. 뭐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재확인해. 7월 1일 하면 하는 거지.
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저도 소식을 전하지만 태국 소식은 좀 짜증이 나더라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지정 호텔에서 일주일 이상 머무는 게 이게 자가격리나 마찬가지지 뭐 그게 자가격리 없다고 발표를 하질 않나. 태국관광청장은 5월 27일 태국 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상황관리센터의 승인을 반복하면서 서한에 서명을 했대요. 승인된 계획은 7월 1일 발효될 예정이며 다른 곳으로 여행하기 전 최소 7박 이상 푸켓에 머물러야 하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격리 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태국관광청. 이 태국관광청은요, 한국에 있는 태국관광청이 아니라 태국관광청 본청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식은 어서 지금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나오는 글로벌 뉴스에서 제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관광청 한국사무소는 혹시 이 방송을 들으면요, 이런 소식들을 한국 시장에 적극 알려야 되는데 이런 소식들을 태국관광청 한국사무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런 소식들을 빨리빨리 한국 시장에 전해주시라고요. 이벤트 한다는 이런 소식 별로 관심 없거든요. 소비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 좀 열심히 좀 하십시오. 똑바로. 태국관광청은 푸켓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개장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산업 파트너와 협력, 푸켓이 해외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에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태국관광청 한국사무소는 하는 일이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그럼 이렇게 업계 사람들 위해서 계속 좀 이렇게 빠르게 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맨 이벤트 한다는 소식만 알리면 글쎄요, 한국 사무소가 굳이 그러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투어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국내 여행 기획 전 안전한 외출이라는 것을 선보였네요. 당일 국내 여행 상품이라고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여행 지원금과 하나투어의 5% 할인 쿠폰이 반영돼서 여행객 입장에서 경비 부담 줄이고요.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노란풍선 소식 전해드린 후에 저희 댓글에서도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이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내놔서 시장 질서 굉장히 좀 많이 화내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좀 어쨌든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댓글로 남기지는 않았는데 그건 시장에서 알아서 할 문제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특별한 시간을 좀 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투어 이번 기획전은 정상가 대비 한 68% 할인된 금액으로 전국의 대표 당일 여행 상품들을 모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저도 한번 가보고 싶다. 속초, 대포항, 남이선, 대관령, 하늘목장, 경상도의 그 안동 하회마을,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 전라도 완주 화암사, 한옥마을, 정읍의 허부원, 충청도의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자, 하나투어 요 특가 상품 국내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금도 괜찮아요. 자, 남해에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에서요 2022년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상품 개발부터 홍보, 관광객 유치 등 관련해서 전담 여행사 모집합니다. 6월 11일 금요일까지 마감입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감이네요. 지원 자격은 일반 여행업 등록업체, 선정업체 수는 20개 여행사, 전담 여행사 담당 업무는 남해의 체류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남해군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품 및 자원에 대한 개발 홍보, 이런 것들 세일즈 이렇게 하고요. 지정은 이제 2020 지정이 되면 내년 말까지고요. 위촉장 발급하고 방문회 로고 사용하고 인센티브가 중요하겠죠. 인센티브 지급하고 상품 개발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포상금도 지원하고요. 문의처는 아래 나가는 자막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한 번에 팍팍 터지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행업계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바뀌는 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라도 저희도 놓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